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월요일이지만 11월의 마지막 날로서 MSCI 반기 리밸런싱 수급 이동일인 오늘, 그동안 지수를 이끌어온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비중을 약 0.3% 축소시키며 코스피에서만 2조 4천억이라는 하루치로는 사상 최대액의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냉랭하게 진행된 오늘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55%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역대급 매수 행렬을 이어오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현물, 선물 매도를 진행하며 리밸런싱 자금 이탈을 보였고, 지수는 하락 전환 후에 약세권을 유지했습니다. 1시 반 이후 개인의 하방 매물까지 동참하며 낙폭을 키운 코스피는 장막판 동시호가에서 외인의 잔여 물량이 강하게 하방으로 쏟아지며 2591.34포인트 1.6% 최저점 하락 음봉으로 마감하며 2600선을 종가상 이탈 마감하였습니다. 0.57%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1000억에 육박하는 강한 외인 매도를 소화하며 885선까지 저점을 낮춘 뒤에 회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시총 1,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강세에 지수가 상승권을 유지했지만 이들의 윗꼬리에 따라 변동성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외인의 소폭 매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음분봉을 보이며 886.11포인트 0.06% 상승한 음봉 마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었다면 0.4% 하락 수준의 오늘 지수입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2조 4,200억의 역대급 매도를, 기관은 장중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이다가 동시호가에서 매수로 전환해 2천억 매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인은 576억 매도, 기관은 1,229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으로는 코스피는 107.4%, 코스닥은 93.5% 수준이었으며 거래 대금은 코스피 20.4조, 코스닥은 11.9조의 규모로 코스피 대형주에서 강하게 자금 유출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수급 이동은 MSCI 반기 리밸런싱 자금 편출입 날로서 불가피한 이동이었고, 말일인 오늘의 이런 외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11월 코스피에서의 외인은 5조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관건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의 이 매도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외인 수급의 전환 일지의 여부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만으로는 외인 수급의 추세적 이탈 초입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으며, 달러 송금 수요 급증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또한 일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0일 다가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의 외인 수급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특히 중국 증시는 1%대 상승을 오전장 기록하다가 오후장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선물도 일제히 약세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1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장중 고점인 1106.5원으로 3.3원 상승을 보였습니다. 0.28% 상승 출발한 선물은 1.53% 하락한 347.25포인트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3.51%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5.65% 상승한 20.77포인트의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금요일과 어제의 영상에서 이틀 연속 코스피의 수급의 약화가 감지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셀트리온, 현대차,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외인 매물 압박을 강하게 받으며 대부분 대형주들이 밑골이 없는 저점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2%대, 네이버 포스코 2%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3%대, KB금융과 신한지주는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 후에 4%대 윗꼬리로 상승을 보였고, 셀트리온 제약도 초강세 후에 윗꼬리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제넥신과 KMW만 2%대 강세 외에는 일제히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계열의 강세로 코스피 의학과 코스닥 제약은 강보합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테마로는 택배용 포장 재지가 초강세를 보였고, 물류, 음압병실,
그리고 윤석열 테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트, 교육, 재택 등 나머지 코로나 테마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의 약세가 아주 강했고 정유, 건설, 2차 전지 등도 일제히 차익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종목 2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입니다. 국내 2위의 전선업체로 최근 매각 이슈로 급등을 보이고 있는 핫한 종목입니다. 과열 종목 지정으로 30분씩 단일가 거래 중이죠. 지금 현재 자리가 재료에 심취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단일가 거래 중이니까 거래량도 적고 크게 위협 심리를 못 느끼실 겁니다. 매각이든 뭐든 재료를 떠나서 왜 고점에서의 장대 양봉 이후를 조심해야 하냐면 그 긴 몸통의 이렇게 긴 몸통의 폭 안에서는 지지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흘려넘기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한전선이 새 주인을 누구로 찾든 언제 찾든 간에 단일가가 풀린 뒤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변동성 상황에서는 조심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로 하방으로 만약에 꺾이게 되면 1360원, 1315원까지는 바로 열립니다. 1265원 이 부근에서는 지지력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대한전선 이 종목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최소 10대1 액면 병합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오늘 121선 지지하는 밑골이었네요. 4,090원 여기서 멈춰준다면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3,700원대까지 한 번 더 확인하러 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 돌리면 어떻게든 4,670원, 4,700원대까지는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의 저항을 쉽게 돌파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강보합 출발한 LB는 장 시작 이후 이어지던 외인 프로그램 매도와 금요일 신한계좌의 잔여 물량이 함께 오전장 진행되었지만 장중에 보합 부근을 강하게 지지하며 진행했습니다. 2시 이후에 회복이 없자 개인의 하방 매물이 뭉탱이로 동반으로 출회되었고 그러면서 호가 압박이 있었고 외인 매도의 압박은 동시호가까지 이어지며 종가 기준 10월 19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2.49% 좁았습니다. 평균가 91,971원, 전일의 91%인 65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고 이 중에 9만 1,000주는 마감 동시호가에서 나왔습니다. 11월 월봉은 0.98% 하락한 윗꼬리 음봉 도지 마감입니다. 금요일의 양봉 몸통의 하단 훼손은 없었고 금요일의 자체적 수급 이벤트에 연이어서 오늘 시장의 수급 이벤트에 짓눌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수급 이벤트는 소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가상 최하단에 와 있는 상태라 이를 돌리는 양봉이 시급하고 이 양봉은 가급적 내일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이 지난주 주봉을 초과 장악하는 양주봉이 나타날 것이라는 제 의견은 변함없이 유지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0.75% 상승 출발한 L생은 장 초반 외인 프로그램 매도의 압박은 거의 없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좁은 폭 안에서 변동성을 보였지만 1시 이후에 LB에 연동하며 매물 압박이 가중되었고 프로그램도 매도로 전환하며 21선 하회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변동폭 2.43% 역시 좁았습니다. 평균가 26,777원, 전일의 112%인 58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월봉은 0.95% 상승한 양봉 도지입니다. 연이틀 LB 수급 상황에 발목을 잡혀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탈이 아닌 61선에서 붙여서 마감입니다. 이번 주 돌리는 캔들이 필요하고 LB의 움직임에 따라 그 캔들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파워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상단 하단도 아닌 중단에서 작은 캔들로 LB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95원 하방 이탈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HLB 제약은 데드 역별이 긴 가격 기간 조정 병행 상황에서 나온 뒤에 이 중요한 라인을 소량의 개인 매물로 완벽히 일시적으로 툭 이탈 후에 몇 분도 안 걸려 밑꼬리를 달고 그날 윗꼬리 없는 통양봉, 그 다음 날도 통양봉 이렇게 2개가 나왔고 오늘 35일선 저항을 받는 윗꼬리는 짧게 있지만 제법 큰 중량봉으로 단기선을 상승 턴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뢰도 높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의 연동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세팅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HLB를 보유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작은 구간을 만들어 그 구간 안에서 2달간 머무르는 흐름이라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다 지수는 계속 땡겨 올렸고 지금 꺾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 고점을 향유하고 누리고 꺾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힘든 마음이 당연히 팽배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도 기다리시는 NDA 소식도 없고 다른 기사들은 반응도 없으니까 이게 뭔가 하며 더더욱 마음이 힘드실 것입니다. 잘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 영상이 64번째입니다. 그 64번 영상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제가 NDA가 나오면 급등할 거다, 뭐가 나오면 올릴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료는 명분일 뿐이고 모든 개인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들은 쉽게 나오지도 않고 또 그것이 반드시 세력의 간택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 수급을 돌리기 위해서 악성 매물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차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슈가 도화선이 되어 세력이 움직여주고 그것이 동반 매수세를 불러일으켜 곧 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언가를 특정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바이오는 재료가 생명입니다. 그 재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함몰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역이용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슈가 나오고 수급이 붙으면 그 수급의 강도와 지지, 저항을 냉정하게 보며 필요하다면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다리신다면 더 많은 것을 살펴보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금요일과 오늘의 하락은 수급상 거쳐야만 했던 일이었고 그것을 이틀 연속 1%대 초반의 하락으로 소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극단적인 심리적 붕괴가 여러분들께 득으로 가져다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제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왜 그리도 재료보다는 수급을 강조드려 왔는지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상승을 위한 매수 수급의 주체는 아니지만 매도 수급의 주체는 언제라도 될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유도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이 모든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제 좀 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